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이제 프로필에 소개된 대로 제가 뉴욕에서 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뉴욕이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굉장히 큰 도시라서 뭐 상업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많은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모여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도시에서 큰 어떤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항상 뭔가 정말 큰 일을 하고 싶다. 이 작은 체구지만 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한국에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학교에서 강의를만 해도 되긴 되는데 제가 대치동에서 또 가르쳤던 경험이 있었던지라서 과외가 계속 끊임없이 들어왔어요. 아직 되게 자랑처럼 느끼네요. 근데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사실은 학교를 다니면서 또 과외를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과외는 밤 10시부터 주로 시작이 돼요. 아니면 정말 일찍 시작하면 8시, 9시. 내가 굳이 왜 또 나는 과외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현금 수입이었어요. 과외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현금 수입이었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 수입의 다각화로서 너무 괜찮았던 거죠. 그리고 제가 좀 많이 받았어요. 그 옛날에도 한 아이당 제가 120만 원 받았거든요. 이제 그룹을 하면 한 팀당 제가 3명 하면 360만 원이었어요. 그럼 제가 2팀만 해도 500을 받는 거는 어렵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받는 거 플러스 그리고 이제 수입의 다각화로 현금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합치면 나쁘지 않았는데 진짜 제 삶은 없었던 거죠. 왜냐면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오는 삶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자가 벌기는 괜찮은 수입이었지만 좀 우울했던 것 같아요. 저도 비타민 D 합성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햇빛을 이제 보지 못하니까 뭔가 그런 이제 우울함 속에서 이게 진짜 답인가?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어느 날은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뭔가 우물한 개구리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직업이었을지 모르지만 제 안에서는 굉장히 헛헛함이 있었고 굉장히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삶 속에서 아, 이게 진짜 답일까라고 사는 사중에 아메이가 오게 된 거죠. 사실은 아메이가 오자마자 저를 받아들였던 건 아니었고요. 1년 동안 귀를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삶에서 또 어떤 계기가 됐냐면 저희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걷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처음으로 딱 걷는 순간 우리 아이가 걷는 걸 보면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호들갑을 떨면서 우리 아이가 걸었어 이랬더니 저희 엄마 아빠가 5일 전부터 걸었다 이러시는데 저는 눈물이 쫙 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아 이게 진짜 엄마로서 이 삶이 정답일까? 라는 생각 속에서 굉장히 뭔가 바꿔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을 하고 있는 삶 속에서 그렇다면 어떤 라이프를 바꿔야 될지를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 와중에 이제 아메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아메이를 왜 받아들이게 됐냐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한국 아메이가 성장하고 있는 건 사실 아이템이 생필품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 살고도 했지만 이 회사가 미국 회사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미국을 정보를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미국 회사에서 한국으로 넘어왔다면 거기서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미국 사이트를 많이 돌아봤는데 그 중에서 제 마음을 열었던 건 미국 아메이의 팔순 스토어였거든요. 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원포원인 거예요. 근데 이 파트너 스토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베스트바이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하이마트인 거거든요. 그리고 털겟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치면 한 이마트 정도. 그리고 뭐 반지앤노블즈 이런 북셀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치면 교보문고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이시스 백화점은 뭐 롯데나 현대백화점. 그러니까 웬만한 기업들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모든 기업들이 수많은 기업들이 이미 검증이 끝났구나. 나는
나 하나 검증하는 거는 일도 아니다. 저런 많은 기업들이 만약에 아메이 제품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손상된다면 본인의 기업의 이미지가 타격을 입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수많은 기업들이 검증이 끝난 거라면 이건 검증된 거다. 라고 확신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결정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은행이 조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을 사면 그냥 평생 한 30년 동안 갚는 거예요, 론을. 우리나라처럼 전세가 없거든요. 월세 아니면 그냥 사는 건데 제가 물어봤어요. 미국에 전화해가지고 무슨 차이점이 있냐 그랬더니 아메이의 멤버십을 가지신 분들은 매달 이제 론을 내잖아요. 근데 그 론을 내는 그 원금이랑 이런 것들이 다 포인트로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내가 은행 가서 대출 받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이게 진짜 쇼핑몰 개념이구나. 아메이가 생산하는 것. 근데 아메이가 생산하는 것도 제가 보니까 친환경 제품이고 너무나 우수한 제품인데 거기다 플러스 파트너가 되어 있는 스토어들이 뭔가 이 모든 것들이 포인트가 잡히면 진짜 내가 브랜드 체인징하는 개념이네라는 거를 좀 쉽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 사업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사업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학교도 다니고 과외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아메이까지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포잡이거든요. 사실은 육아도 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을 움직였던 건 인세 수입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저는 노동 수입자였던 거거든요. 시간당 얼마 이렇게 받는 시간 강사였기 때문에 뭔가 내가 내 시간을 쓰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는 돈이라는 그 인세 수입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저도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영어 책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제, 그 책은 영원히 사장되어 있습니다. 인쇄 수입 따위란 없었습니다. 잠시 그 책을 제가 함께한 그 순간에 들었던 노동의 그냥 시간만 흘렀던 거지 그거에 대해서 인쇄 수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라고 저는 경험을 이미 한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아메 인쇄 수입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고요. 이 쇼핑몰로 내가 인쇄 수입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너무 꽂혔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게 조그만 돈이 아니라 빅 비즈니스래잖아요. 작은 돈이 아니라요. 계속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큰 돈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지금 자체로도 빅 비즈니스라잖아요. 아까도 보너스 들으시면 어떠세요? 가슴 두근거리시죠? 그게 바로요. 내 노동력에 비해서 크게 벌 수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스템과 레버리지라는 사업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아프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막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았는데 계속 전화 오는 게 좀 뭔가 이상해서 전화를 받았더니 아이가 너무 열이 많이 나고 뭔가 울긋불긋 울리는 게 뭔가 수족구 같은데 수족구는 옮을 수 있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아이를 데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일반 직장인이었으면 잠깐 연차 내고 갔을지도 모르고 반차 내고 갔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제 수업을 제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처할 수 없는 강사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끝까지 하고 어쩔 수 없이 아픈 아이를 어린이집에 두고 제가 왔기 때문에 저는 이 레버리지란 사업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저는 박진영을 되게 좋아해요. JYP를. 이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끊임없이 자기가 가수로서 성공했지만 본인이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가 없으면 회사가 돌아가질 않더래요. 근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자기가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고 시스템을 만들기까지는 내가 굉장히 힘들었다. 오류도 많이 겪었고 그리고 돈도 많이 잃었기도 하고 당연히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겠죠. 근데 지금은 본인이 없어도 회사가 돌아간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플러스 거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 계속 또 음반을 내잖아요. 저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좋거든요. 딱 보면서 저는 그게 와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다. 근데 그게 바로 저는 아메이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없어도 내 사업이 돌아가는 그건 바로 시스템과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인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통해서 제가 제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아이를 키우고 이것저것 많이 하면서 또 뭔가 가족의 희생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남편이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통 와이프들이 집에 좀 들어와 이러는데 저는 반대로 남편이 집에 좀 들어와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게 학교 다니고 과외하고 아메이도 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갈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 안 좋아했죠, 아메이를.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제가 그냥 강사만 하지 왜 또 아메이를 하려고 그래라는 그런 반대 속에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하고 싶으니까. 근데 제가 난 될 거야라고 말했지만 내가 이게 될 거야라고 말한 된대보다 내가 됐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이제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3개월 만에 이제 SP를 해요. 그때 저희 남편이나 제 부모님께서 너를 말리긴 너무 늦은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제가 3개월 만에 SP를 하면서 막 너무 잘해서 된 게 아니라요. 진짜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이것저것 다 해본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희 남동생은 이태리에서 요리 공부한 셰프거든요. 근데 저는 요리를 정말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미를 시작하고 요리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림 스파게티를 이제 소비자를 놓고 하는데 뚜껑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거 왜 안 열리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크림이 부풀면서 붙은 거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냄비가 보통 쉽게 차갑게 식히면 되지 않을까 해서 계속 찬물만 했더니 더 닫혀 있는 거예요. 이 압으로. 근데 진짜 나중에는 이 소비자님들이 동현 씨 너무 배고픈데 저희 짜장면 시켜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막 땀 삐질삐질. 그래서 결국엔 라면 끓여 먹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제가 술을 잘 못해요. 술을 잘 못하는데 꿀닭을 저게 한참 많이 이제 튀김을 요리를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꿀닭을 하는데 이제 소비자님이 되게 처음 만나서 인사를 드린 자리였고 그분은 좀 이렇게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저한테 이제 닭을 튀겨 드리니까 맥주가 너무 땡기신다는 거예요. 맥주 딱 한 캔씩만 하자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술을 잘 못한다. 처음 만났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한 모금을 딱 마셨는데 제가 딱 눈을 떴는데 침대인 거예요. 오 마이. 그러니까 제가 아이도 키우고 학교도 다니고 뭐 과외도 하고 아미 너무 이제 피곤하니까 그 한 모금에 그냥 잠들어 버린 거예요. 눈을 딱 뜨는데 1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 소비자님께서 꿀닭 잘 먹었다고. 그래서 이런 좌충우돌의 시기를 겪으면서 제가 이제 막 핀을 성취하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저한테 용기를 줬던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께도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적어봤는데요. 어떤 실험이 있었어요. 실패가 뇌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실험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무슨 실험을 했냐면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의 뇌를 MRI를 찍어보니까 정답을 맞췄을 때보다 틀렸을 때가 이 뇌의 시냅스 연결이 활성화되고요. 뇌 용액이 커지더래요. 그러니까 틀려야 되는 거예요. 실패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실패를 하고 오류를 겪을 때마다 생각해요. 실패하면 내 용량은 커져 있어. 이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이제 도전을 합니다. 도전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또 도전을 하는 과정에 이 사업은 파는 거 아니고 파트너 함께 성장하는 거라고 하는데 저는 플래티늄 갈 때까지 파트너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대체 누가 사업을 하는 거지? 그리고 단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로 단 한 명만 주님 저에게 주시면 열심히 잘 키워볼게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플래티늄이 됐습니다. 근데 플래티늄이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그동안에 제가 사업 설명을 많이 하고 다녔던 그분들이 우두두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플래티늄을 가고 이제 그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가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루비를 여러 번 하면서 이제 성취를 했는데 또 저한테 또 계기가 와요. 왜냐면 저희 아이가 많이 어렸잖아요. 두 아이가 많이 어렸고 그 어린 와중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생후 3주 된 아이를 떨어놓고 그 많은 일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둘째한테 항상 미안함이 있어요. 왜냐면 생후 3주면 너무 어린 아이인데 집에 못 있었거든요. 학교 다니고 과외하고 아메까지 했기 때문에 도저히 같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마음속에서 죄책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죄책감을 가지는 와중에 제가 무슨 캠프를 참석했냐면 U35 부트캠프를 참석했어요.
이때 한국아메이에서 35세 미만의 리더님들을 초청해가지고 3박 4일 동안 부트캠프를 했거든요. 근데 이 조건이 뭐였냐면 35세 미만 플래티늄 이상이지만 2세 사업가님들 중에서도 플래티늄 아니어도 초청받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20세고 20살, 21, 25 정말 어린 친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했고 저는 가장 뭐가 궁금했냐면 제가 이제 밥을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었어요. 친구들한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많이 바쁘면 너희들을 잘 케어하지 못했을 텐데 외롭지 않았냐? 힘들지 않았냐? 부모님이 원망되지 않았냐? 그랬더니 모두 다 아니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었거든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한 분은 엄마 아빠가 항상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고 항상 뭔가 그 보드판에 성취를 하겠다고 하시면 딱 성취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네들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쫙 흘렸어요. 그 친구들이 당황해하는 거죠. 즐겁게 밥 먹다가 왜 울지? 근데 저는 제가 마음속에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바쁘지만 우리 아이한테 보여줄 수 있는 엄마가 되자.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하고 그때 이제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마무리를 하고요. 그러면서 다시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운더스 플래티늄 되고 루비가 되고 됐는데 이제 벌써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컸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아이가 왼쪽에 있는 저희 아드님께서 아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최근에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뭘 물어봤냐면 근데 저희한테 집에 와가지고 뭐 하는 말이 뭐였냐면 엄마 왜 친구들이 아메이를 모르지?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자기 친구들한테 아미를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모르더래요. 근데 엄마가 그 아이들의 엄마도 물어봤나 봐요. 근데 그 엄마들도 아무도 아미를 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아미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랬더니 아메이는 다른 사람의 건강을 책임져주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잖아. 근데 왜 엄마들은 안 해? 그 엄마들은 왜 안 해? 이러면서 내가 우리 아이의 눈에 그런 모습이었다면 난 됐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저희 딸도 이제 좀 많이 이제 컸어요. 커서 이제 최근에 막 이제 저한테 집 이제 와가지고 옆에서 쫑알쫑알 거리면서 나는 20살이 되면 번호가 나와? 이러더라고요. ABO, 나오지. 20살 되면 나오지. 그러면 그때 아미 해야겠다. 그냥 혼자서 해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도모하는 일이잖아.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 됐다. 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모습으로 아이한테 비춰줬다면 됐다. 그런 마인드로 제가 또 안심을 했어요. 혹시 어린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제가 안심을 드리고 싶어서 또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이제 또 파운드 스프레드팀 되고 루비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님들이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라고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 이제 겨우 파운드 스프레드팀이고 미약한 나가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근데 그때 또 한번 제가 생각했어요. 등산의 기술도 경험도 없는 사람이 험준한 바위산을 똑바로 올라간다. 무서워서 다리가 후들거리기도 하고 도중에 되돌아가기도 쉽기도 하죠. 근데 안전만을 염려한다면 산기슭을 돌아가면서 천천히 그리고 편하게 올라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바에는 산에 오를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합니다. 그럼 난 다이아몬드 도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근데 여기서 또 제 마음을 또 울리는 문구가 있었어요. 험준하기 때문에 오르려 하는 게 아닌가. 그 바로 위에 정상이 있지 않은가. 맞다. 내가 이 험준한 산을 올라가야만 그 정상에 올라가는 건데 그 정상에 올라가서의 그 상쾌함을 너무나 맛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용기를 냅니다. 또 용기를 내는데 항상 뭔가 도전하는 그런 와중에 힘든 상황이 여러 번 오잖아요. 저도 많이 왔었거든요. 다이아몬드 되는 과정에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수많은 일들이 있었었지만 제가 이번 달이 마지막이야. 이번 달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면서 제가 한 달 한 달을 하면서 한 5월쯤 되니까 좀 지치더라고요. 몸도 상하고 너무 지치면서 제가 이제 입원을 한 2번 정도 했을 때인데 5월에만 입원을 2번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누워 있는데 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또 이런 생각이 약한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때 엄마 옆에 계셨는데 엄마 나 진짜 해야 되나? 여기서 그냥 멈출까? 그때 저희 엄마가 저를 탁 쳐다보시면서 그 반대하셨던 저희 엄마가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여기까지 했던 게 아깝지도 않아? 해야지. 해내야지. 그래서 제가 엄마가 이제까지 아이들을 케어해 주신 그런 희생과 고생이 모든 것들이 상상이 되면서
다시 용기를 내야겠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성취를 해냅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에 사파이어와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를 한꺼번에 갔어요. 사실은 목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사파이어가 언제가 되고 에메랄드가 언제가 됐는지 몰랐다가 중간중간에 돈을 많이 주면 사파이어가 된 거고요. 돈을 많이 주면 에메랄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 그럼 에메랄드가 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신없이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사실은 이제 3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다 보니까 내공이 없잖아요. 그냥 앞만 보고 달린 거거든요. 정답도 모르겠고 그냥 막 한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또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난 이미 큰 리더가 됐고 많은 분들을 제가 이끌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내가 이 많은 분들을 잘 이끌어가면서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또 두렵더라고요. 근데 또 한 번 저의 마음을 또 울리는 또 책이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알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알려줄 수 있다. 아, 그렇다면 내 자신부터 도와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결심을 하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요,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요, 이제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타인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근데 타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전에 그럼 나의 후원을 해야겠다. 그리고 제 경험상 내 후원이 안 됐는데 다른 사람을 후원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 후원이 되고서 그 에너지로 다른 사람 후원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뭔가 에너지가 떨어지면 나의 후원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떤 후원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나의 후원부터 한번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번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무엇을 또 나는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 보니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What is a better life? What do we really need? better life가 대체 뭐지?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 결국엔 이게 와이야매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보니까 저는 빅 비즈니스, 인세 수입 다 좋은데 저는 딱 노동 수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시간을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냥 학교에서 딱 시간표 정해주면 난 그 시간에 일을 했어야 됐었고, 그리고 과외 시간도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메이는 내 시간을 내가 조절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왜 아직도 바빠? 내 맘이야. 내가 바쁘기로 하고 내가 정한 거야. 근데 나는 그냥 빨리 은퇴를 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하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하는데, 저는 제가 아메이를 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뭐 어린이집에서 행사거나 이런 걸 있을 때 갈 수 없는 직업이었잖아요. 근데 아메이를 하고 나니까, 전업을 하고 나니까 아이들 운동회도 갈 수 있고요. 행사는 제가 절대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제가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서 리치 디보스님께서 가정의 그런 뭐 아이들의 행사는 빠지지 않았다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래, 아이들의 행사는 빠지지 말아야겠다. 내가 평상시에 다른 엄마들처럼 많이 시간을 못 보낸다면 그거는 꼭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꼭 그건 지키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오기 전에 바로 운동회 때도 학부모 달리기 1등을 했어요. 저는 항상 증명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냥 아이들한테도 인생은 최선을 다해야 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달려서 또 그런 모습도 보이면서 아이들에게 또 선물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뭔가 보너스를 받거나 그러면 또 엄마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랑 코로나 직전에 스페인이랑 포르투갈을 가면서 연말 보너스는 엄마를 위해서 쓰겠어. 그리고 제가 유럽 여행을 또 다녀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사실은 제일 반대했던 사람이 세 사람이었거든요. 가장 많이 크게 반대했던 사람. 그게 첫 번째 남동생이었어요. 남동생은 사실은 크게 반대는 안 했는데 관심도 없었고 그냥 듣지를 않았어요. 귀를 닫는 거죠. 뭔가 말만 하려고 그러면 집에 가더라고요. 근데 거절을 당하면 여러분 마음이 아프죠. 근데 거절은요, 사실은 나에 대한 거절이라 생각하면 되게 자존감이 낮아져요. 나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그냥 아내에 대한 거절인 거거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편해지시는데, 저희 남동생 같은 경우도 지금은 저랑 함께 조인이 돼서 저번 달에 큐 사파이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회계연도 안에는 큐 에메랄드로 마감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친한 언니가 전주 사는 언니였는데, 이 사업을 듣자마자 생각했던 언니였는데 이분이 되게 똑부러져요. 그래서 제가 똑부러지니까 이 사람을 알아들으면 잘할 거란 생각에 딱 말했더니 이 똑부러진 언니가 똑부러지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딴 거 하지 말라고. 근데 그 어떤 언니도 지금 에메랄드를 성취하셨어요. 9월 달에.
그래서 사실은 전주 미팅장도 없고요. 뭐 사실은 생방송도 없었던 시절에 이렇게 성장하신 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또 사실은 이렇게 멀리 전주에서도 아무것도 없었던 그 와중에서도 에메랄드를 했기 때문에 정말 잘 하셨다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분이 최근에 이제 며칠 전 실생 강의를 하는데 언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자신이 없었지만 김동현은 부지런하니까 다이아몬드가 될 것 같은데 이 수익 구조상 누군가 플래티늄이 돼야 다이아몬드가 되잖아요. 그럼 김동현 다이아몬드 될 거니까 나는 플래티늄이 최소 되겠다라는 마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들었던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본인도 에메랄드가 됐잖아요. 자신 없이 시작했지만 채워져 나가면 반드시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또 하나 정말 많이 반대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미국에 있어요. 이 친구는 저한테 언니 이거 하면 사람 잃고 돈 잃고 다 잃어라고 말했던 친구인데 어제 Q 에메랄드를 했거든요. 이 친구가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갖는 와중에 파트너가 SP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운더스 플래티늄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매년 보너스는 계속 늘어나. 매년 보너스도 계속 늘어나는 얘기는 성장하는 건데 파트너가 SP가 나는 안 나오고 계속 이렇게 그냥 만년 파운더스 플래티늄으로 끝날 것 같아. 이런 불안감이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지금 성장하고 있는 내공이 반드시 발휘될 날이 올 거야. 네 에너지가 뿜을 날이 반드시 올 거야. 라고 말했는데 정말 2년 동안 우두두두 파트너가 쏟아지면서 어제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5조가 또 Q를 마무리했고요. 새로운 USP가 2조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혼자 내가 고군분투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분출할 날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대면 시대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만나기 어려운데 사람들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렵겠죠. 하지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전주와 미국을 후원하면서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전주나 미국은 진짜 자주 못 갔고 전주는 그나마 자주 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스템도 없고 미팅장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서로를 위한 마음, 그리고 협업을 하겠다는 그 시너지, 그런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예로에서의 시너지는 나고 결과가 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아메이가 헬핑 피플리 배를 나부신 거잖아요. 이제 이 친구가 이제 Q 에메랄드란 미국 파트너예요. 근데 정말로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아미를 난 적성이 안 맞아. 못 팔아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아미를 들여다보니까 내 삶이 귀하게 여기고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통하면 반드시 폭발하는 일이더라고요. 그게 바로 헬핑 피플리 배를 나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모토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 삶에 대한 책임감,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할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일은요. 배우고요. 가르치는 일인 건데 이제는 이 씨앗이요. 그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이 퍼졌어요. 캐나다 토론토에도 있고 워털루에도 있고 온타리오에도 나오시고 그리고 미국 LA를 시작해서 시카고요, 미시건, 뭐 뉴저지 이렇게 많이 이제는 전 지역에서 저희가 만나고 있거든요. 혼자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토론토에도 혼자, 미시건도 혼자, 뉴저지도 혼자. 전 두렵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분들도 이 작은 씨앗이 커서 큰 리더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고요. 이게 사실은 동영상인데 동영상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겠죠? 그냥 넘어가도 되긴 하는데 넘어갈게요. 저희가 그냥 미국, 한국, 캐나다 다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또 단체로 큰 미팅을 저희 팀끼리 또 해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저희가 크리스마스 파티를 또 글로벌로 하면서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꿈은 나중에 코로나가 풀리면 한국, 미국, 캐나다 리더들이 다 같이 한 호텔에서 만나서 큰 미팅을 하는 거, 크리스마스 파티 하는 거, 그게 저의 이제 꿈이 됐어요. 그래서 배우고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가르칠 수 있게 만드시면은 반드시 이 사업은 잘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배우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요새 많이 제 파트너들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인디펜던트 워커거든요. 근데 많이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럼 나 혼자서 일하는 존재? 라고 생각하시는데 혼자서 일하는 존재라는 게 아니라요. 독립적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일을 하지만 사람과 사회와 촘촘히 연결되고 그 연결 속에서 성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아메이잖아요.
독립적으로 일하지만 서로가 연결돼서 일하는 거, 그거를 잘 하신다면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오너십은 제가 늘 힘들 때마다 생각한 단어예요. 어떤 일이 힘든 일이 있어도 나를 세워준 단어가 오너십이거든요. 이상민 씨가 자기 그 회사 직원을 사칭해가지고 직원이었는데 이 회사를 사칭해서 돈을 빚을 많이 졌는데 사실 이 사람 빚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 사람 빚을 껴안고 지금 일부 갚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보통 자기 회사에 대한 사장에 대한 오너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인드를 보면서 이 사업도 내가 지금 시작해서 내가 지금 빵 프로를 후원을 해야 된다면 그래도 나는 사장인 거고요. 그래도 나는 스폰서인 거거든요. 그 오너십을 가지신다면 이 사업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사업이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아메이 식스 밸류를 볼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요. 자유기업가 정신, 그게 바로 오너십인 거예요. 스스로의 의지와 선택으로 여러분의 성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책임감. 저는 나에 대한 책임감, 내 인생을 막 살고 싶지 않은 책임감 있죠. 잘 살고 싶은 책임감.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남도 함께 잘 살고 싶은 책임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늘 파트너들에게 받쳐주는 기둥이 되고 싶다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미국은 진짜 잘 못 가는데 한 번은 미국 파트너가 막 울면서 울먹울먹 거리면서 언니는 못 오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언니 갈 거야 이러고 제가 티켓을 딱 끊어서 그 다음 주 바로 미국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책임감 다하고 싶어요. 그리고 정직과 신뢰.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를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진짜 옳은 일인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자부심과 서로에 대한 믿음. 네 번째는 파트너십. 너무 중요하죠. 스폰서님과 파트너와의 서로의 성공을 돕는 거. 다섯 번째는 개인의 특성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바로 개인가치 존중인데요. 다양성이 이젠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다 같이 모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각자가 역량이 커져야 되는 시기인데요. 또 하나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전설의 테너 이태리 성악가 엔리코 카루소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여러 나라에서 훈장을 받으시는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의 음악 선생님이 처음에 그랬대요. 네 목소리가 그냥 바람 소리 같다. 너무 형편없고 재능이 없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음악 선생님이 말했지만 이 엄마는 믿은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잘할 거라. 그래서 최고의 선생님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전설의 테너 성악가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각자 파트너님들이 뭘 잘할 수 있을까 살려주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각자가 재능을 꺼내서 그 어떻게든지 이 작은 재능이라도 살려서 이 다양성으로 각자가 팀워크를 이룰 수 있게. 저는 요리를 못해요. 지금도 잘 못해요. 하지만 요리를 잘하는 파트는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또 홈미팅을 함께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성취. 이 사업은요. 과감하게 결단하고 행동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SP 됐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 됐다라고 말하고 싶었다라고 말했듯이 여러분들도 주위원 분들에게 성취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 너무 중요해요. 어쨌든 저는 리더의 속도도 팀의 속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핀이 아니더라도요. 내가 뭐 원체인지를 성취하는 모습 매일매일 작은 행동을 하는 모습, 내가 다이어트를 하겠어? 다이어트 하는 모습, 그런 성취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에서 이런 모든 밸류를 하실 수 있다면 저는 이 사업 너무 잘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내 인생을 계획하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부끄러운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부끄러워요. 제가 유튜브가 허접해가지고 너무 미미해서 제가 티나는 아미라는 유튜브를 오픈을 했는데 잘 못해요. 아직 이제 활성화해야 되죠.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각자 제 파트너님들께서도 이런 유튜브를 열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격려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또 굳이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각자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세요. 난 베이킹을 잘해? 그럼 베이킹 살리시면 되는 거고요. 뭔가 나는 책을 좋아해. 그럼 책을 살리셔서 어떻게 하면 내가 리더로서 뭔가 접목시킬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하시면서 본인들의 어떤 개인의 잘할 수 있는 개인 가치를 살리실 수 있는 일을 찾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것도 되게 부끄러운데 또 한번 올려봤어요. 이걸 또 제가 왜 했냐면 제가 NIU의 첫 번째로 한국 문화를 연 사람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이 후배님들이 안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한 7, 8개월 동안 준비했거든요. 내가 하자고 말해놓고 왜 했지? 고민할 만큼 제가 한인학생 부회장을 2년 역임하면서 하자라고 말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냐하면 제가 왜 했냐면 그 뉴욕은 다양한 인종이 많은 학교다 보니까 저희 학교가 굉장히 다양한 인종이 모여 있는데 다른 나라는 막 문화 축제가 있는데 한국만 없는 거예요.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보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제가 총대를 메고 했죠. 그래서 7, 8개월 동안 제가 내가 왜 한다고 했을까, 왜 한다고 했을까를 매일매일 외치면서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대관을 학교에서 대여회를 해주는데요. 저희가 너무 오버를 해서 돈을 쓴 거예요. 재정이. 그래서 저보고 4,000불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한인 학생들한테 내가 하자고 말했기 때문에 돈 내라고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냈어요. 그것도. 나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굳이 내 사배를 들여서 나는 왜 했을까. 그걸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7, 8개월 동안 딱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많은 전 세계에 있는 외국인들이 모여서 우리나라를 이때만 해도 막 케이팝이 막 유행할 때가 아니에요. 뭔가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너 니네 나라에 스타벅스 있어 이랬다니까요. Wha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LG TV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LG가 한국 거거든. 이렇게 말했던 시절에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뭘 눌렀나 보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준비를 하면서 아메이도 어쩌면 초보사학과가 이런 마인드 가질 수 있겠다. 처음에 결과가 안 나서 내가 왜 했지? 이럴 수도 있고요. 뭔가 브랜드 체인징하는 와중에서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비용은 들어가잖아요. 카탈로그 비용도 들어가고요. 그런 것들을 큰 비용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뭔가 내가 왜 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내가 성취해서 결과를 내면 너무나 뿌듯한 일이 아메이거든요. 그거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번 또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거의 해볼 건데요. 이거 두바이 때 우리가 여행 갔을 때요. 우리 두 분의 그 회장 부회장님께서 스피치를 하셨던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꽂혔던 말이에요. I believe in you, you believe on us. 덕디보스가 말씀하셨거든요. 전 여기서 펑펑 울었어요. 그래 맞아. 나도 너를 믿고 나도 너 믿어. 이러면서 속으로 나도 스폰서를 믿고 나도 파트너를 믿고 나도 회사를 믿고 우리 할 수 있어. 파트너가 아까 파트너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와 스폰서와 그룹과 시스템과 그리고 내 회사가 나를 지탱해주고 있다면 난 할 수 있어. 용기를 내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또 한번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제가 Start Your Fire라는 게 요새 또 유행인데 이게 FIRE가요. 어떤 줄임말이냐면요.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예요. 빨리 재정적으로 은퇴를 하자는 건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요. 이 FIRE 핵심은요. 돈을 많이 벌고요. 풀려서 경제적 독립을 하고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자.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을 위한 인생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메이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아메이를 통해서 뭔가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내가 아메이를 통해서 나는 뭘 하고 싶은가. 근데 김미경 강사 그랬어요. 모든 꿈에는 돈이 들어간대요. 많은 20대들, 10대들이 내 꿈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질문을 하는데 본인은 딱 한 말씀 하신대요. 돈 벌어. 그래야 꿈을 꿀 수 있어. 그래야 네가 유학을 가든 유학을 가는 거고 사업을 하면 네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거기 또 너무 꽂혀가지고 그래 맞아. 모든 꿈에 돈이 들어가. 그렇다면 빨리 이 경제적 독립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꿈을 하자.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도 끊임없이 나의 꿈 목록을 적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나는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다시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레그 복도 많이 받으셔서 해피한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